자, 일단 시조 두수 선생님께서 출제 포인트 잡아놓으신 거 좀 빠르게 정리할게요. 일단은 전체적인 국어사 개념 정리는 우리가 이미 진행됐던 내용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보충 영상으로 드릴 거고, 여기서 일단 학교 선생님 관련된 학교 선생님 필기해 주신 내용들 중에 출제될 수 있는 포인트 다시 한번 잡아 드릴 거예요. 자, 따라오시죠. 같이 봅시다. 자, 일단 이렇게 항상 연표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시고, 자, 그럼 봐봐. 지금 이제 맨 처음 나왔었던 게 고전시가죠. 그리고 고전시가에서 고대가요, 그 다음에 향가, 고려가요, 이제 이 뒤로 좀 분화가 많아지기 시작을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일단 정리해 볼 건 뭐냐. 향가 한시에서 선생님께서 이제 하나로 묶으셨는데, 그러니까 앞쪽은 지금 생략을 하신 것 같아. 왜냐면 이제 작품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근데 언제든 고전 시간은 출제될 수 있는 거고, 몇 작품 없습니다. 자, 이거 우리 보충 영상을 해가지고 저희 7권, 문학 07권 패스트트랙에서 이미 올해 초부터 정리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보충 영상으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지금 미리 해두세요. 현재 지금 8월이잖아. 지금 미리 해두셔야 이게 외부 지문으로 대응이 되지, 내신 임박해서는 시험 범위 다루기도 바쁘기 때문에 이건 미리미리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고. 자, 두 번째, 향가와 한시인데, 향가는 아시다시피 향찰로 쓰여진 거야. 그러니까 향찰이라는 표기, 이 표기의 특징 때문에 쓰여진 거니까 그 부분 보시면 되겠는데, 자, 향가, 표기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향가만이 가지고 있는 형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형식상의 특징 때문에 중요해지는 거거든. 그래서 이 형식상의 특징에 있어서 다룰 내용들을 같이 한번 다뤄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려가요도 고려가요만의 형식상의 특징이 있는 거거든. 차근차근 정리를 해볼 텐데, 일단 학교 선생님께 좀 디테일하게 잡으셨던 먼저 향가부터 좀 정리를 해볼 거고, 향가에서 19채 향가에서 시조까지 이어지는 것 중에 뭐가 있냐. 향가에 낙구가 있습니다. 이 낙구는 9번째 19채 향가의 9번째 구에 있는 건데, 구구의 첫 시작이야. 구구의 첫 시작이 보통 감탄사로 들어가요. 이게 시조에 왔을 때는 종장의 첫 3음절로 들어와 있고, 종장의 첫 3음절도 원래는 처음에는 감탄사로 들어와 있었어. 근데 나중에는 그냥 3음절을 지키기만 해요. 여기까지 이게 개순돼서 보이더라. 그래서 왜냐면 이런 거야. 예를 들면, 과연 고려는 우리의 문화냐, 또는 고조선은 우리의 문화냐 같은 거를 따져봤을 때, 우리 역사적인 이거는 공통된 문화를 향유했던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건 역사를 같이 한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사실은 역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되게 중요해서 이 부분을 항상 안 강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강조된 거 좀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형식적 특징에서 제일 첫 번째 뭐다? 낙구. 향가의 낙구가 올 것이다. 두 번째는 뭐냐면 3단 구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9채 향가 같은 경우에 4줄, 4줄, 2줄이 이어있고, 이 4줄, 4줄, 2줄이 시조에 와서는 초장, 중장, 종장으로 이어지는 이 흐름이 보이셨으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가사로 와서는 역시 서사, 본사, 결사로 3단 구성에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시조에서 사설 시조로 이제 길이가 길어진 부분인데, 아무리 그렇더라도 종장의 첫 3음절은 거의 지키고, 또한 종장의 글자 수도 보통은 지켜요. 보통 초장, 중장이 길어집니다.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형식이야. 형식. 그러니까 장르적 특징이야. 두 번째는 내용은 주제야, 얘들아. 내용 주제는 뭘 다루는 거냐? 뻔하죠. 유교적 가치관이었으면 뭘 다루겠어? 충이나 효를 다룰 거야. 자, 두 번째, 얘가 불교를 다뤘다라고 하면은 윤회사상이라든지 아니면 죽음 이후를 다뤄요. 자, 그런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개인의 감정을 안 다룰 수가 없거든. 그래서 개인 감정을 다룬다, 개인 서정시다라는 측면이 있는 거고, 그게 여기 서정문학으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별의 슬픔, 님에 대한 그리움, 사랑의 감정을 불어얘기. 왜냐면 이런 거 얘들아, 좋을 때는 이런 걸 잘 안 남겨요. 좋을 때는 연애하기 바쁘잖아. 그러니까 좋을 때는 연애하기 바쁘기 때문에 이런 작품으로 보통 만들어지질 않아. 그럼 언제? 안 좋을 때. 이별했을 때는 연애할 수도 없고 시간도 없기 때문에, 시간도 많기 때문에 이때 보통 작품 활동을 한다고. 그러니까 주로 이때 만들어진 작품들, 그러다 보니 대체적으로 이별의 슬픔, 그리움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고, 두 번째, 이거를 약간 좀 무겁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냥 가볍다라기보다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는 거거든. 그래서 삶의 어려운 거를 웃음으로 승화를 해버리는 거죠. 웃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자연과 관련해서 봤을 때 자연친화, 안분지족, 무라일체 이런 걸 다루는데, 이제 문제 푸시다 보면은 얘가 뭉뚱거려서도 쓰이지만 때때로 명확하게 구분되면서도 쓰이는 거거든. 이제 그걸 또 같이 다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정리하시고 이어서 이제 시조.
자, 시조에 있어서 기본적인 개념 그리고 특징과 형식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이건 꼭 외우셔야 되는 것들이 시조의 형식에서 초장, 중장, 종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3장 6구다, 45자 내에다. 종장이 처음 보는 3조로 고정인데 이걸 뭐라고 한다? 낙구라고 한다. 정리해 보시면 되겠고 이어지면 평시조. 그리고 사설시조인데 평시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형식을 다루는 걸 평시조라고 하고 보통 정형시조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형이 아닌 거니까 형태가 정해지지 않은 거니까 길어진 거 사설시조인데 사설시조에서도 아까도 얘기했지 초장, 중장에서 보통 길어지는 거고 종장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지켰다는 거야. 종장조차 지키지 않으면 시조라고 보기 힘들어서 그래서 종장은 지키면서 나머지는 안 지키는 방향으로 갔었다라고 정리해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일단 학교 선생님께서는 좀 시조 두 작품이 나왔기 때문에 시조를 분석하기 위해서 시조가 어디서 왔냐? 향가에서부터 왔다. 그러면 시조는 어떤 내용이 있었느냐? 그리고 시조를 다룸에 있어서 형식적 특징은 어떤 것이 출제될 수 있냐? 좀 중요한 내용 위주로 좀 굵직하게 짚으셔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옛날 스타일의 내신, 그래서 막 향가 디테일하게 물어보고 한시 디테일하게 물어보고 이런 트렌드는 좀 아니네요. 그러니까 선생님 자체가 좀 이렇게 굵직굵직하게 물어보시는 측면에서 좀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여기 와서 디테일은 좀 잡으시니까 디테일 이어서 볼 거고 황진이의 동짓달 기나긴 밤을 작품은 이어서 보겠습니다.